세상이 오직 이제 그런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지나갔어요. 글로벌의 많은 방위산업 관련 주식 중에서 한국의 방산 주식이 제일 많이 올라요. 한국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년 전보다 10배 이상 올랐어요. 템버가 나왔고요. LIG 넥슨도 3년 전보다 거의 10배 올라갔어요. 자, 그럼 도대체 K방산이 왜 이렇게 주가들이 좋은가?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蘇先生の幸せ投資教室。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글로벌에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좀 생뚱맞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첫 번째가 이제 중국의 부상이죠.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면서 미국이 압도적인 패권국으로 등장하면서 소위 말해서 유엔 체제가 생기면서 오랜 기간 동안 평화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어요. 1945년부터 지금까지니까 80년 넘게 평화의 시대가 계속됐는데, 중국이 부상하면서 제1패권국 미국의 압도적인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70년대랑 다르게 미국이 셰일가스를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하면서 지금의 현재 중동은 미국에 있어서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는 중요하지 않는 지역으로 바뀌어져 갔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국의 전 세계 사령부를 개편하고 이런데도 유럽 쪽하고 중동 쪽, 아프리카 쪽 그 사령부를 통폐합하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그대로 내비두고 나머지는 안 그래도 중국하고 싸우기 벅차 죽겠는데 방위비를 조금 이제 그쪽에 전략적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거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만 시작된 일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그랬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병력을 철수했어요. 그게 2021년이에요. 그 2021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수하고 나니까 러시아가 때는 이때다. 미국이 예전 같지 않네? 이러면서 덜커덕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 뒤에 이란 하마스 전쟁, 그 다음에 이란, 이스라엘, 미국 이렇게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은 이제 중국의 등장으로 이제 전쟁이 다반세가 되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세상이 오직 이제 그런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글로벌에서 방위비를 늘리고 있죠. 그죠? 일본도 느리고 EU도 느리고 미국도 뭐 1조 달러 뭐 하던 거를 1.5조 달러까지 늘린다고 내년도 예산안에 막 그랬다고 그래요. 정말로 이제 2,300조 뭐 그 정도 언저리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방위비 쓰겠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글로벌의 많은 방위산업 관련 주식 중에서 한국의 방산 주식이 제일 많이 올라요. 한국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년 전보다 10배 이상 올랐어요. 템버가 나왔고요. LIG 넥슨도 3년 전보다 거의 10배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K방산이 왜 이렇게 주가들이 좋은가?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K방산은 서구 진영의 무기 표준을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포의 구경이나 전투기의 그 운전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미국, 그 다음에 EU, 서구식의 기술 표준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 진영의 무기 체계에 속한 나라들은 당연히 미국산은 비싼데 한국산은 싸니까 같은 성능에 비해서 가성비가 높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고 기술 표준이 그렇다고 그래서 다 잘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죠? K방산의 가장 큰 성장의 배경은 슬픈 얘기지만 한국이 분단 국가였어요. 여전히 지금도 분단 국가고, 전 세계에 민족이 쪼개져서 살고 있는 지금 이제 거의 유일한 분단국이에요. 그죠? 분단국으로 오래 있었던 배경 또한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그러는 러시아, 중국, 북한, 남진을 막아주는 최전선에 있었어요. 그런 데다가 한국이 반도체 잘하고 자동차 잘 만들고 산업화를 빨리 했죠. 그죠? 그래서 경제력이 좀 제법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지원하에 또 한국의 애국심 하에 방위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R&D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전 세계가
2차 대전 이후에 80여 년을 평화의 시대를 부과하면서 아이고 난 진짜 무기 아이고 그냥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미국만 열심히 하고 또 미국을 따라가려는 중국, 러시아 이런 데만 열심히 했고 나머지 나라들은 방위산업에 대한 R&D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한 거죠. 근데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슬픈 민족사 때문에 분단된 나라인 때문에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방위산업 기업들의 펀더멘탈의 상당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고 공장도 계속 증설을 해왔고 그러는 중에 한국이 IT를 잘해요. 철강도 잘 만들어. 포스코라는 철강 회사가 만드는 철강은 전 세계에서 진짜 압도적인 품질을 구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잘 만들어. 그러니까 전차도 잘 만들 수 있고 거기에다가 IT 기술력까지 같이 높아요. 그런데다가 민족성이 얼리 어답터, 미국의 빅테크들도 뭐 새로운 신 소프트웨어 나오고 AI 이런 거 나오면 한국에 가서 먼저 테스트를 할 정도로 한국이란 나라의 민족성이 빨리빨리 그다음 소프트웨어 생태계 신기술에 개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방위산업 기업들이 그걸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었던 거야. 현대전은 옛날하고 달리 드론, 뭐 미사일, 그다음에 또 AI까지 지금 최근에 같이 합산되고 그런 전쟁으로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러우 전쟁에도 그랬고. 그러니 한국의 방위산업 기업들이 펀더멘탈이 좋아지지 않을래야 좋아지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지금 이르르고 있는 거죠. 이번에요, 이란하고 미국 전쟁에서 한국산 천공 미사일, 대공 미사일이에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게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도 명중률이 높았대요. 96%. 그런데 가격은 패트리어트보다가 3.5분의 1인가 뭐 이래요. 훨씬 싸요. 싼데 명중률은 더 높아. 그러면 앞으로의 전쟁 양상이 그 미사일 전쟁, 드론 전쟁, 공중전 이런 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 거기에 잘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펀더멘탈이 계속 열려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대만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잘하는 회사 많아요. 그죠? 거기 일본도 IHA라는 회사가 있고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는 데가 있고 그런 회사들 잘해요. 잘하는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열려있는 빨리빨리 문화에 있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랑은 아무래도 속도에서 조금 늦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생태계, 이게 한국이 훨씬 좀 빨라요. 그럼 한국이 왜 그 생태계가 빨라졌을까요? 한때 안 받아들여서 망한 추억 때문에 그래요. 조선 후기에 대원군이라고 진짜 왕의 아버지가 섭정을 했는데 그때 세국 정책을 해서 아주 슬픈 추억을 빨리 안 받아들여서 쫄딱 망했던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인들은 제법 많이 빨리빨리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몸속에 제법 체화되어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 그분들 일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한국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차 잘하는 현대 로템 그리고 또 뭐 미사일 잘 만들고 뭐 하는 뭐 LIG 넥스온 KF-21 첨단 전투기 만드는 항공 우주 뭐 다 있는데 너네 핵무기 못 만들지 않느냐. 그럼 핵무기 하나 있으면 되지 뭐 재래식 무기가 뭐 중요하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 핵무기는요. 영원히 쓰여지지 않을 무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핵무기로서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핵무기가 동원됐다는 얘기는 그거는 그냥 서로 죽자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죠? 그럼 또 이제 그분들이 있어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3차 대전 안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나느냐? 핵무기 때문에 안 일어납니다. 미국도 러시아를 아무리 뭐라 그래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핵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이 저렇게 티격태격해도 핵무기가 있으면 공격을 못 해요. 그죠? 북한도 이제 미국이 이란처럼 함부로 이렇게 못 때릴 거예요. 이란이 지금 공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아직 개발된 핵무기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무기 시스템은 여전히 전쟁은 뭘 하느냐? 재래식 무기를 합니다. 핵무기가 아닌 걸로 한다는 거죠. 핵은 핵 억지력에 필요한 거지. 궁극적인 그 침공을 방지해주는 주권을 보호해주는 그걸로 있는 거지. 핵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거는 아마 그분들 상상해서도 안 되고 그건 가정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잘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이번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즈 이런 데 한국 K 방산의 글로벌 수요가 지금 막 급증해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도 LIG 넥슨은
말레이시아에 해적 잡는 작은 미사일. 근데 가격은 싸. 또 미국에 또 이제 비공도 수출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의 방위 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IT 잘하고 신기술 받아들이는데 열려 있고 그동안 분단 국가에서 R&D 열심히 했고 미국과 무기 시스템이 똑같고 서구 무기 표준을 따라가고 가성비 높고 자동차 잘 만들고 철강 좋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펀더멘탈로 나타나고 있는 와중이고 그 와중에 전쟁은 앞으로 여전히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할 거고 새로 나오는 미래전, 드론전, 미사일 전쟁, 로봇 전쟁에도 한국의 기업들은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의 방위비가 많이 는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이란전 통해서 재고가 확 줄어들었는데 미국 기업들이 주가가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면 그들은 ROE 위주의 경영, 주가 위주의 경영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지금도 증설해라 그래도 이사회에서 야, 그 돈 있으면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게 ROE를 더 증가시키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의사결정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은 앞으로 어느 누구의 시장이 될 거냐? K방산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전 제법 높다고 생각해요. 물론 고도의 기술을 가진 것들, 여전히 미국의 기술이 가장 우수하겠지만 K방산이 점점 그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 얘기가 그냥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이 온 세계의 경찰 노릇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아니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 없는 국력의 상태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 중국의 부상 때문에. 경제적인 패권 싸움은 또 군사력의 패권 싸움도 AI에서 결정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기업들 중에요. 가장 이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이런 얼개를 봤을 때 위가 활짝 열려 있는 기업군이 있다 그러면 AI 관련된 산업하고 K방산 아닐까. 일본도 방산 잘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PER들이 조금 올라갔어요. 하나 에어로는 포워드로 한 30배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고 LG 넥슨은 천공이 이번에 이란에 가서 사우디나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날라온 미사일을 96%나 추격했다는 얘기에 LG 넥슨 주가가 많이 올랐죠. 지금 PER이 포워드로 50배 원저리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어요. 조정을 좀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분할해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어떨까? 전 세계에 많은 방산주가 있지만 다른 나라 방산주랑은 이렇게 차별화되는 스토리가 있고 얼개가 있다는 거. 방산은 또 경기하고 관련이 없죠, 그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감이 많다. 한국의 뭐 방위산업 기업들이 주주잔고가 뭐 7년치, 5년치 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방산이요. 참 재밌는 게요. 새로운 것만 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기 시스템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MRO. 사람도 태어나서 산부인과 출산 비용보다가 우리 평생 병원 다니는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방산도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코가 딱 끼면 이제 어쩔 수가 없어. 계속해서 AS 비용을 정비도 받아야 되고 무기 시스템 계속해서 AS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방위산업 기업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요. 글로벌로 연합합니다. 연결합니다. 로마처럼 나만 잘해 하고 나만 혼자 다 먹을 거야 이러지 않고 폴란드에서도 공장 짓고 그다음 뭐 사우디에서도 공장 짓고 이라크에도 공장 짓고 이집트에도 공장 짓고 미국에도 공장 짓고 글로벌로 기업 간에 나라 간에 전략적 제휴 연합 이런 걸 많이 한다는 거죠. 로마가 그렇게 오래 갔던 이유가 뭘까요? 연결하고 함께 가고 어깨동무하고 가겠다는 거죠. 그죠? 그것 또한 미국 기업들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 기업들은 우리 그런 거 없어. 우리 그 쓰담쓰담하고 갈 거야 하면서 글로벌로 계속해서 연합해요. 그렇게 나라별로도 연합을 하지만 또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하고 제휴하는 거를 망설이지 않아요. 팔란티어랑도 제휴해서 AI 기술을 접목하고 미국에 있는 고스트 로보틱스를 또 인수하기도 하고 글로벌로 점점 자기의 영토를 높여가려는 거죠. 단기적인 ROE 위주로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에어로 같으면 미국에 있는 155mm 탄약 공장 그거 지금 아칸소주에 공장 짓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글로벌로 차고 연합하고 미래 신기술에 관련된 핵심적인 기업이 있으면 글로벌 빅테크나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하고 아무런 주저 없이 연결한다는 거죠. 로마도 그랬죠. 타민족 일지라도 능력이 있으면 황제로도 임명하고 그랬던 게 로마의 역사예요. 한국의 K방사는 기술의 폐쇄성, 나만 잘 먹고 잘 살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앞으로 시장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있죠, 그죠? 연관된 생태계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우주로도 넘어가요. LIG 넥슨은 이름을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꿨어요. 로봇 산업에도 진출을 하고 전체 인력의 거의 한 50% 넘게 R&D를 하고 있는, 지금 당장 돈 많이 벌어야 된다는 그 자본 주식시장 논리에서 약간 벗어났을지라도 단기 ROE, 단기 수익 위주로 경영하는 미국 기업들하고는 보폭이 달라요, 지금. 성장의 길을 제대로 잡아가고 있다. 이것도 투자의 포인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분산해야죠. 우리 그렇다고 이거 몰빵 이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래도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적정 비중을, 목표한 비중을 가지고 눌림목이 오고 이럴 때마다 그냥 남들 안 쳐다볼 때 자산이다 생각하고 조금 담아가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